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스터디 7주차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툴 유즈 심화편의 파트 1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인지 아키텍처와 추론 기법을 다뤘습니다. 특히 6주차까지에서는 모델이 도구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고, 7주차인 툴 유즈 사용 심화 파트 1에서는 수만 개의 API가 존재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에이전트 능력을 실생의 과업에 정렬을 시키는지 툴 LLM과 에이전트 튜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연구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의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툴 유즈 기본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면 에이전트에게 도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연어가 아닌 기계가 실행 가능한 구조적 형식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즉, 기계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형식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명이나 인자 타입, 스키마 준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파싱 에러가 발생하고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는 즉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출력의 신뢰성이 곧 에이전트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맞추는 구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구를 부르는 것이 정말로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유틸리티 문제와 수만 개의 도구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정해야 하는 오픈 월드 셀렉션 문제, 그리고 호출이 실패했을 때, 혹은 이제 예외적인 데이터가 반환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에러 리커버리 문제가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언어 모델이 에이전트로 활용되었을 때의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GPT와 같은 상용 모델 대비해서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의 언어 모델들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연구는 앞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툴 LLM은 추론 시점에 집중해서 생각을 노드로 정의를 하고 백트래킹이라는 뒤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DFSDT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이 여러 경로를 탐색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게 만들어서 정말 많은 툴 중에서 적절한 툴을 잘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에이전트로서의 그 언어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인 이제 에이전트 튜닝은 학습 시점을 공략해서 에이전트의 지능 자체는 모델 내부에 잠재되어 있으나 적절히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가설을 두고 고품질의 상호작용 궤적을 직접 주입하여 모델을 정렬시키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로서의 언어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에게 에이전트로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이었고, 다음 파트 1 첫 번째 논문 툴 LLM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툴을 불러오는 것과 관련된 구조적인 출력의 신뢰성을 통해서 어, 언어 모델이 툴을 사용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GPT와 같은 상용 모델에 비해서 오픈소스의 모델들은 기본적인 NLP 태스크에서의 성능만큼 툴을 사용하는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그 이유가 기존의 인스트럭션 튜닝이 굉장히 베이직한 태스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툴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태스크에서는 성능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툴 유저 측면에서의 학습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툴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도구 풀에서 다양한 조합의 도구를 조합해서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해결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기존의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툴 벤치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라마2라는 모델을 학습해서 툴 유즈 성능을 개선한 툴
개선한 툴라마라는 새로운 모델을 확보하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툴레발이라는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데이터를 구축할 때는 Rapid API를 통해서 다양한 API를 수집하고 수집된 API를 활용해서 인스트럭션을 생성한 다음 이 인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패스를 어노테이션 하는 것으로 툴 벤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모델에 학습해서 이제 툴 사용 성능이 개선된 툴 라마 모델이 구현이 되고 이때 API 리트리버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API 후보를 검색해오는 목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추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API 호출과 관련된 그 리스폰스 파악 과정을 N회 반복하면서 최적의 API를 호출해서 최종적인 앤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도출된 이제 앤서를 답변을 평가하기 위해 툴 에발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부터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툴 벤치 구축은 래피드 API 허브로부터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방대한 규모의 API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API를 바탕으로 챗 GPT에게 프롬프트와 함께 일부 API 정보를 제공하면서 복잡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게끔 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시나리오의 난이도를 세 구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난이도는 특정 API 하나만을 활용하는 단순 작업 시나리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여러 개의 도구를 연동해서 작업하는 복합적인 작업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난이도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도구들을 연동하는 고난이도의 가업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인스트럭션을 GPT에게 수행하게 하고 최종 정답에 도달한 과정을 어노테이션해서 인스트럭션과 솔루션 패스상을 툴 벤치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솔루션 패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론 방식인 그 COT와 리액트의 경우에는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단일 경로, 단일 방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한 번에 잘못된 API 호출이나 할루시네이션이 전체 루프를 망가뜨려 버리거나 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편향된 사고로 인해서 복잡한 API 공간에서 충분히 탐색을 진행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생각을 노드로 정의하고 백트래킹을 허용하는 디시전 트리의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DFSDT는 Depth First Search를 적용한 의사결정 트리 방식으로 매 스텝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의 API 호출 후보를 생성하고 각 스텝에서 유망성을 평가해서 현재 탐색 중인 밸리드 패스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현재 이제 패스를 포기하고 이전 스텝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노드를 탐색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COT, 리액트 방식보다 다양한 리즈닝 트레이스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더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의 가장 적절한 솔루션 패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무수히 많은 시도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한 경로만을 추출을 하여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수십만 개의 인스트럭션 솔루션 패스상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앞서 구축된 이제 툴 벤치를 바탕으로 라마2 모델을 학습시키면 툴 유즈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툴 라마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 상황에서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만 개의 API를 프롬프트에 다 넣어서 모델에게 읽어줄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API 리트리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많은 API 중에 인스트럭션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도구를 선별하는 기술로 버트 기반의 댄스 리트리버로 학습시켜서
인스트럭션과 수많은 API의 문서들을 인코딩한 다음에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상위 K개의 관련성이 높은 API 세트를 우리 모델에게 추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과업을 해결하게 될 때 현실 세계 수많은 API들 중에서도 모델이 필요로 하는 몇 개의 API들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리트리버의 성능은 실험으로도 확인이 되어서 다른 베이스라인들보다 우수한 성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된 모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툴 에발이라는 평가기를 만들었습니다. API의 사용 방법이나 답변의 형태 등은 비정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각 인스트럭션들 또한 다양한 솔루션 패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과 달, 기존 지표에 더해 이제 단순히 성공했냐를 따지는 이제 패스 레이트,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작업을 완수한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패스 레이트와 기존 방식인 베이스라인인 챗 GPT와 리액트를 연동한 방식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지는 윈 레이트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 인간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가 80%를 상회한다는 결과를 얻어서 평가 방법론의 공정성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 비쿠나 모델과 알파카 모델의 경우 모든 지표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인스트럭션 투닝 방식이나 언어 모델의 기본적인 능력이 툴 유즈의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또 모든 경우에서 DFSDT를 사용하는 경우가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툴 사용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모델 분석입니다. 어, 7 빌리언 규모의 라마2를 튜닝한 툴 라마는 클로드2보다 예전 버전의 GPT-3보다 훨씬 뛰어난 도구 활용 능력을 보였습니다. 여기 분포도를 보시면 툴 라마가 이제 이 우측 상단의 위치에서 챗 GPT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도 데이터와 알고리즘만 잘 설계한다면 이러한 거대 상용 모델 못지않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결과를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이 어려워질수록 본 모델의 DFSDT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난이도가 높은 어, 난이도가 높은 단계에서 리액트보다 훨씬 높은 통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한 시나리오에서는 대충 한번 맞출 수 있지만 여러 도구를 꼬아놓은 복합 가업에서는 반드시 탐색과 후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툴 LLM이라는 논문은 오픈소스 LLM도 툴 유즈라는 태스크에 맞게 거기에 맞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잘 학습을 시키면 상용 모델 수준으로 언어 모델의 에이전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2. 파트 2에서는 모델의 체질 자체를 에이전트로 정렬시키는 에이전트 튜닝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오픈 소스의 LLM 모델들이 강력한 이런 오픈 소스 LLM 모델들도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는 GPT-4는 물론 GPT-3.5와 비교해서도 거의 0점에 가까운 처참한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모델의 근본적인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이전트로서의 행동 양식이 훈련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자들은 라마2 같은 모델이 머리는 좋은데 정작 에이전트 과업을 못하는 이유가 환경과 소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4와 같이 일 잘하는 모델의 일 처리 방식을 담은 에이전트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이 원래 가진 똑똑함은 유지하면서 일머리만 깨우는 하이브리드 튜닝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머리만 좋은 오픈소스 모델들이 GPT와 같이 일 잘하는 모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저자들은 에이전트 인스트럭터를 구축하였습니다. OS, 데이터베이스, 지식 그래프 등 실제 이제 이 일터와 유사한 6개의 도메인을 선정하고 GPT-4에게 이 환경에서의 문제를 직접 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떤 결과를 환경에서 얻었는지를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필터링으로 GPT-4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그러한 성공한 트래젝터리들만 골라내서 모델이 잘못된 습관을 배우지 않도록 정제하였습니다. 이제 학습을 위해서 에이전트 인스트럭트는 COT 중심의 그 트래젝터리 수집으로 이루어지고 이 상호작용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단순히 결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그 질을 높였습니다. 먼저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도구 사용의 논리적인 근거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발성 응답이 아니라 긴 호흡에 달하여 환경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끈기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재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형식이 조금 틀리더라도 비에리오 지표를 통해 유사 행동으로 교정해 가면서 끝까지 성공한 그런 트라젝터리만 수집을 해서 모델이 잘못된 습관을 학습하지 않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정교하게 설계된 에이전트 인스트럭트 데이터 중에서도 저자들은 보상 점수가 1인 완벽한 그 성공한 트라젝터리만 이제 선별하는 엄격한 필터링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국 에이전트 학습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델이 실패하는 법이나 잘못된 형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이제 표를 보게 되면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실패 사례가 섞여 있는 필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보다 성공한 궤적만 골라낸 필터링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학습되지 않은 영역인 헬드아웃에서의 성능 차이를 보였는데 양질의 성공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어떤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된 범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에이전트 공부만 시키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언어 모델이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학습만 진행하다 보니 모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이제 언어 능력이 망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하이브리드 튜닝을 제안했습니다. 수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데이터와 이제 일반 도메인 데이터를 특정한 비율로 섞어서 모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도 원래의 이제 언어 모델로서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에이전트 데이터의 비중을 20%로 맞추었을 때 어, 이 모델이 보지 못한 과업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에이전트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일반화 능력이 훼손이 되어서 오히려 복잡한 지시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에이전트로서의 특수한 행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판단과 상식이라는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어떤 범용적인 지능형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다음은 메인 실험 결과입니다. 모델이 알고 있는 과업이 이제 헬드 인 태스크에서 이 라마2 모델은 대부분의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에이전트 튜닝을 거치고 나서 에이전트 랭귀지 모델은
에이전트 라마 모델은 모든 규모에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70빌리언 모델은 거의 GPT-4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라마2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스타일로 일하는 어, 방식의 얼라인 정렬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즉 에이전트 튜닝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학습시킨 게 아니라 새로운 카파빌리티에 대한 능력을 활성화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스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고, 70빌리언 모델에선 또한 역시 GPT 3.5와 동등한 수준의 에이전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 오버피팅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에이전트의 행동 방식을 학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모델일수록 일반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즉, 이 카파시티가 제너럴한 에이전트 앱스트랙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런 점수가 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는지 이제 에러를 확인해 보았을 때 기존 오픈소스 모델들은 명령 형식을 못 맞추거나 똑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들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튜닝을 거치고 나서는 이런 에러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모델이 비로소 내가 지금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자들은 에이전트 튜닝이 리즈닝 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정합성을 교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아래 로그에서 나타나듯이 기존 라마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못 찾으면은 당황하면서 이렇게 루프에 빠지게 되지만 에이전트 LM의 경우에는 여기 만약 물건을 찾지 못하면은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리액트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주입한 사고 과정이 실제 에이전트의 위기 대처 능력으로 발현된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에이전트 튜닝 논문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세션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면 이번 주차의 다른 두 논문은 오픈소스 에이전트의 한계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돌파한 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툴 LLM은 단순히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트리 탐색을 통해 에러를 만나도 스스로 되돌아와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에러 리커버리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리, 이를 이제 리트리버와 적절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잘 학습을 시켜서 수만 개의 실제 AP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도구를 잘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기름으로써 언어 모델이 에이전트로서의 성능을 개선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에이전트 튜닝은 모델에게 성공적인 그 업무 처리 경험을 가르침으로써 에이전트다운 행동 방식을 정렬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T-4라는 에이전트 능력이 뛰어난 상용화된 모델의 성공 경험들을 학습시켜서 이러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에이전트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어, 모델, 모델의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튜닝을 통해서 에이전트 능력 20% 그리고 기초 능력 80% 유지하는 것이 처음 모은 도구를 만났을 때보다 대처하는 응용력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툴 LLM은 쉽게 말하면 모델이 툴을 잘 찾아 쓸 수 있도록 잘 학습시킨 모델로 이해할 수 있고, 에이전트 튜닝은 모델이 에이전트로서 잘 동작할 수 있게끔 잘 학습시킨 모델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